혹시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갑자기 월급이 들어왔는데 통장이 되는 그 순간이 많으시죠? 제가 오늘 한번 한 3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임계미 구독자 여러분. 네, 지난번 영상에서 영원에서 1억까지 모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비해 저의 영상 편집 능력이 조금 부족하여서 좀 이야기 말도 많이 축약하고 좀 생략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멀리서 제 모습을 찍는 영상은 정말 나중에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생기고 하시면 그때 뭐 마이크도 사서 하려고 했으나 또 이런 한계를 느끼게 몰랐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부담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아니고 보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제가 묵기 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임계미 채널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정 지출 비용 줄이기입니다.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끝까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통신비에 포함된 휴대폰 기기 할부값입니다. 통신사에서 저희 이제 기기 할부값 이자를 몇 프로 떼어가신 줄 아시나요? 바로 아무리 제가 적은 이자라도 차곡이 모아서 우리 목돈을 만듭시다 이 이야기를 백날 해드려도 저희는 이미 휴대폰 할부 값이라는 대출을 매달 갚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자율이 5.9%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표를 만들어서 해드릴 건데요. 요새 우리 기기 자체가 10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120만 원 기기, 그리고 150만 원 기기,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해서 2년, 3년 할부로 얼마를 더 휴대폰 값으로 내는지를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5.9%이고요.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이렇게 매달 2년에서 3년 내시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무서운 게 오히려 이 표를 보시고 매달 3,000원, 5,000원쯤이야 커피 한 잔 값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비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아파야 해요. 그래야 내가 물건을 좀 샀네 이런, 그래서 또 아끼죠. 그리고 또 휴대폰 기기값이 이제 말 그대로 100만 원 돈이다 보니까 그럼 목돈이 어딨어, 이렇게라도 해서 내 기기 휴대폰은 가져야지. 저는 이제 이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휴대폰을 사기 전부터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쓰시면서 매달 5만 원씩 정도만 저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보통 휴대폰 3년은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80만 원에 이제 저희가 넣어놓은 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뿐더러 기기 할부값을 이자로 막 10만 원, 2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없어지죠. 그러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저는 물론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 이후로 휴대폰 기기는 무조건 일시불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폰을 바꾸겠다 하면 그 적금으로 할부값을 일시불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까지 하는 월 구독료입니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앱에서 유료 기능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물건을 사진 않으시잖아요. 5일 내내.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구독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날에 그들은 우리의 돈을 빼갑니다. 제가 지출을 하지만 제 지출을 한다는 의식이 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이 구독료가 너무너무 무서운 그 시스템 같거든요. 그날에 우리는 그 어플을 쓸까요? 쓰지 않은 날도 있지 않을까요?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날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해놓고 그렇게 일주일에 5일씩 쓰는 어플이 아니라면 해지를 그때그때 바로 하시고 맞아, 또 이거 사야지 하는데 구독하십시오 또 뜹니다. 그 회사들은 저희를 구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구독 해지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구독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다음 달에 필요한 걸 쓰다가 또 그때그때 결제를 하죠. 제 지갑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만약에 매달 쓰더라도 그 이틀, 3일도 1년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목돈을 모으시기에는 귀찮아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겁니다. 3번째입니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사실 너무 다양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20대 그리고 지금의 30대일 때 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40대 분들도 한번은 들어봐 주세요. 전 특히나 사회 초년생 때
기본적인 실비보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진단비와 같은 이런 기본 보장 이외에 큰 수술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을 위한 보장 보험비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넣으셨더라도 치료비나 수술의 보장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치료나 수술 이름들을 잘 알아보시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릴 때 넣으실수록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비갱신이 맞는지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요하게 다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보험비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면 목돈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부모님이 내고 계시던 실비보험을 이제 받아서 몇 개월간 이제 내고 있었어요. 근데 실비보험이 1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10년 전쯤 이제 첫 월급이 한 150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0만 원이 너무 컸죠. 뭐 물론 물가가 지금보다 싸긴 했지만 내라고 하니까 보험비 뭣도 모르고 이제 몇 개월 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나에게 이득이 되길래 통장에 저금할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한번 살짝 파헤쳐 봤어요. 무슨 보장이 되는 건지. 그랬더니 그 중에 2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완전 중증 치매가 걸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일부 해지를 하고 보험료가 줄여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사항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도 내고 있었을 거고, 지금 2만 원에 10년이면 240만 원을 그냥 보험회사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이자 혜택도 받지 못한 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만든 이유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나한테 당장 필요 없는 혜택이 있지 않는 건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고정지출비 줄이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실 생애 주기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최근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20대 때는 조금 적당히 있고, 한 20대 후반이나 30대쯤 조금 아프기 전에 이제 건강검진도 좀 하시면서 치료비, 질병 수술비도 조금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게 평생에 한 번 넣어서 우르르 넣고 끝,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네, 이렇게 고정 지출비 줄이기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앞으로도 좋은 이런 현실적인 팁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인개미의 채널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